속보, 손흥민 마지막 인사. 리즈 경기 후 6만 토트넘 관중 앞에서 눈물. 영국 현지에서도 소니를 외치며 난리 났고, 손흥민 다음 행선지에 대해 영국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 반응. 토트넘이 벌써부터 손흥민, 30일. 토트넘, 위 아시안컵 공백을 걱정하고 있다. 풋볼 런던은 26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24년 1월 손흥민의 아시안컵 참가와 이브 비수마의 네이션스컵 참가로 인한 공백 때문에 두통을 겪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내년 1월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안컵에 출격한다. 만약 한국이 결승전까지 진출할 경우 손흥민은 토트넘의 최대 7경기까지 빠질 수 있다. 토트넘이 카라바오컵에 올라간다면 손흥민은 4강전부터 빠져야 한다. 손흥민이 결장하는 기간에 맨유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 없는 1월을 보내야 한다.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공격수의 부재는 토트넘에게 치명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민은 또 있다. 이브 비수마, 말리와 파페사르, 세네갈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코트디부아르에서 개최되는 네이션스컵에 출전한다. 코트디부아르의 우기를 피하기 위해 애매한 시기에 대회가 개최된다. 풋볼 런던은 미드필드의 핵심인 비수마가 빠질 경우 신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 내다봤다. 2. 손흥민, 빛바랜 EPL 통산 50호 도움, 토트넘, 최하위와 무승부, 손흥민, 30일, 토트넘 호스퍼, 이 프리미어리그 통산 50번째 어시스트를 배달했다. 손흥민은 19일, 한국 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사우샘프턴전에 선발 출전해 전반 추가 시간 페드로 포로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사우샘프턴과 3대3으로 비겼다. 15승 4무 9패 승점 49점을 기록.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점 50점을 추월하는 데 실패했다. 게다가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2경기를 더 치른 상태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지난 27라운드 노팅엄 포리스트전 3대1 승리의 주역들을 그대로 선발 출전시켰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 히샤를리송과 함께 삼각편대로 나섰다. 손흥민의 및 왼쪽 윙백으로는 벤 데이비스가 선발 출전했다. 전반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히샤를리송이 부상으로 데얀 쿨루세브스키와 교체됐다. 이어 전반 8분에는 사우샘프턴 아르멜 벨라코차피가 부상을 당했고 전반 34분에는 얀 베드라네까지 쓰러졌다. 사우샘프턴의 두 중앙 수비수가 모두 교체됐다. 전반 37분에는 벤 데이비스가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며 이반 페리시치가 대신 투입됐다. 부상가자 속출한 가운데 손흥민은 포로와 찰떡 호흡을 과시했다. 전반 2분 포로의 침투 패스를 받아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다. 다만 슈팅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 전반 25분에는 손흥민의 크로스를 포로가 받아 슈팅을 때렸다. 공은 크로스바를 넘어갔다. 손흥민은 전반 38분 기습 중거리 슛을 날렸다. 하지만 슈팅은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 전반 추가 시간은 무려 7분이 주어졌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1분. 기다렸던 선제골이 터졌다. 손흥민과 포로가 합작한 골이었다. 손흥민이 반대편 포로를 보고 침투 패스를 날렸다. 손흥민의 패스는 수비수 사이를 뚫고 포로에게 이어졌다. 포로의 슈팅은 크로스바를 때린 뒤 골이 됐다.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50번째 어시스트였다. 프리미어리그에서 50도움을 올린 통산 49번째 선수가 됐다. 토트넘은 후반 1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했다. 하지만 다시 공격 고삐를 당겼다. 후반 9분 손흥민의 패스에 이은 페리시치의 슈팅이 수비수를 맞고 나왔다. VAR을 거쳤지만 핸드볼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다. 후반 15분에는 케인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다. 후반 20분 케인이 균형을 깼다. 쿨루세브스키의 크로스를 머리로 마무리했다. 사우샘프턴 중앙 수비수 2명이 모두 빠진 틈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이어 후반 29분에는 쿨루세브스키의 크로스가 수비 머리에 맞고 흘러나온 공을 페리시치가 논스톱 슈팅으로 골문을 열었다.
토트넘은 후반 32분 시오 월컷에게 실점했다. 후반 41분 에메르송 로얄, 파페 사르를 동시 투입해 수비를 강화했지만 후반 45분 사르의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줬다. VAR 끝에 페널티킥이 인정됐고 후반 추가 시간 3분 페널티킥 동점골을 허용했다. 3. 오피셜, 이재성, 마인츠에 남는다. 저민현 계약 연장 오른쪽 화살표 2026년까지 이재성이 마인츠와 재계약을 맺었다. 마인츠는 27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성 재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재성과 마인츠 간 기존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까지였다. 2년을 더 늘리면서 2026년 6월까지 연장하게 됐다. 크리스티안 하이델 디렉터는 이재성은 마인츠와 딱 맞는 선수다. 게임 지능이 뛰어나고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고 파이터적인 멘털리티가 대단하다. 주전 선수로 성장한 뒤 마인츠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정말 호감이 가는 선수다. 앞으로 계속 강점을 보여줄 것이다. 고 기대감을 밝혔다. 보 스벤손 감독, 이재성은 지난 2년 동안 마인츠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였다. 쓰러질 때까지 달리고 창의력은 대단하다. 이재성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2026년까지 함께해 너무 좋다. 고 말했다. 이재성은 2014년 전북 현대모터스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인 이재성은 2015 K리그 영플레이어상, 2017 동아시안컵 MVP, 2017 K리그 MVP 등을 수상했다. 다음 도전은 유럽 진출이었다. 이재성은 2018년 여름 독일 2.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속한 홀슈타인 킬로 이적했다. 킬에서도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뽐냈다. 3시즌 동안 킬 유니폼을 입고 93경기 19골 22도움을 기록했다. 이재성은 2020-21 시즌을 끝으로 킬과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마인츠가 이재성에게 관심을 보이며 영입했다. 이재성의 첫 분데스리가 도전이었다. 마인츠 첫 시즌 이재성은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팀에 적응했다. 27경기에 나서 4골 3도움을 올리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두 번째 시즌은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적 첫 시즌 주로 8번 역할을 수행했던 이재성은 시즌 첫 경기부터 6번 역할을 맡았다. 삼성과 2선 그리고 최전방에 배치되는 일도 있었다. 그만큼 보 스벤손 감독은 이재성의 멀티 능력을 믿었다. 이재성은 자신을 향한 신뢰에 공격 포인트로 답했다. 이재성은 올 시즌 7골 4도움을 올렸다. 후반기 활약상이 두드러졌다. 1월부터 시작한 이재성의 득점 행진은 2월에 절정에 달했다. 이재성은 6경기에서 5골 2도움을 올렸다. 이러한 활약에 2월 분데스리가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4경 기전 경기에 출장했다.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 가운데 전 경기에 나선 선수는 단 13명이다. 그중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는 단 8명에 불과하다. 이재성은 그중 한 명이었다. 이러한 활약에 2022에서 23시즌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비록 수상엔 실패했지만 이재성이 분데스리가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다는 의미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이적설이 제기됐는데 이재성은 마인츠와 동행을 택했다. 이재성은 마인츠 제안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 여기서 너무 편안하다. 앞으로 3년 동안 마인츠에서 뛰면서 팬들을 더욱 기쁘게 할 것이다. 고 재계약 소감을 이야기했다. 4. 항명, 오른쪽 화살표 핵심 코치 개편 사직에 쏠린 관심. 늘 있었던 논쟁일 뿐 6월 골지. 부진 오른쪽 화살표 소문이 덫에 사로잡힌 롯데의 풍경, 현장 스케치. 오비이락,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일까. 감독과 코치 간 논쟁이 있었고, 코칭 스태프 개편이 이뤄졌다. 일부 매체는 항명이라고 했다. 롯데는 항명은 절대 아니다. 감독과 코치 간에는 늘 건설적인 논쟁이 오갔다. 그런 부분의 일환이었다. 감독의 권위에 도전해 항명할 코치가 절대 아니다. 고 강력 부인했다. 이어 투타에 걸친 변화가 필요했다. 투수 쪽 파트에 전담할 코치가, 타자 쪽 파트에 전담할 코치가 필요했다. 고 설명했다. 분위기 쇄신 차원. 전담 코치가 필요했다.
롯데 레리 서튼 감독의 생각은 어떨까? 27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주중 첫 경기를 앞둔 1루 측 덕아웃. 항명, 보도 파문 탓에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서튼 감독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4월과 5월과 비교해 봤을 때 6월의 성적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 상황이었다. 선수들의 부상도 있었다. 4월, 5월에 팀이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황에서 6월에 그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고 그만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개편을 진행했다고 건설적 차원의 변화임을 강조했다. 이어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 공격 파트에서도 불펜 파트에서도 4월, 5월에 좋았던 부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성장이 필요하다고 전담 코치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외부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서튼 감독은 문제는 없다. 좋은 에너지가 팀에 있기 때문에 팀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6월에 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행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새로운 코칭 스태프에 대해 새로 오셔서 보직을 맡으신 분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 오늘 스태프 미팅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들, 성장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다. 어떻게 훈련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도 오늘 경기에 맞춰서 선수들이 준비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